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범죄 중 하나, 문장 위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의 친필 문서를 위조하여 관직을 얻거나 사형을 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왕의 필체를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에서 문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문장이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친필로 쓰인 문서, 특히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서, 벼슬을 주는 임명장, 그리고 죄수를 사면하는 문서까지 모든 것이 왕의 친필과 인장에 의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평민이 벼슬을 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왕의 문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장 하나로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왕의 친필 사면서 하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문장 위조는 조선시대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유혹적인 범죄였습니다. 성공하면 인생이 역전되고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장 위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대의 위조 지폐처럼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놀랍게도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위조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필체였습니다. 즉, 왕이 쓴 글씨가 맞는지 아닌지를 관료들이 눈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뛰어난 서예가였습니다. 세종대왕, 정조대왕 같은 왕들은 특히 글씨를 잘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았고 왕의 글씨체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친필 문서를 처리하는 관료들, 왕실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 그리고 왕의 측근들까지 모두 왕의 필체에 익숙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서관리 체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든 문서가 중앙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측근들이 처리한 문서, 지방의 관청에 내려온 문서들은 위조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왕의 새로운 명령이 왔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점들이 문장 위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문장 위조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을 얻기 위해 왕의 임명장을 위조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중인이나 서인 출신 인물들이 양반의 길을 가고 싶을 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례는 지방의 관료 집안 출신이 벼슬을 얻기 위해 왕의 임명장을 위조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보통 글을 잘 쓰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필체를 최대한 흉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 글씨를 연습했을 것입니다. 손에 익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종이에 써본 후 드디어 본물과 같은 글씨를 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관인이 필요했습니다. 관인은 왕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조자들은 놀랍게도 이 관인까지 위조했습니다. 목재에 글씨를 새기거나 때로는 기존의 관인을 몰래 구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짜 임명장은 거의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위조 임명장을 가진 사람은 지방 관청에 가서 제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저를 이 관직에 임명했다고 말입니다. 지방의 관료들은 중앙에서 온 왕의 문서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벼슬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궁에서 그런 임명을 내린 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거나 다른 관료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신고했습니다. 적발된 위조자들의 처벌은 매우 심했습니다. 문장 위조는 왕의 권위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더욱 극적인 사건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왕의 사면서를 위조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범죄였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막판에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왕의 사면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궁의 관계자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왕의 필체와 인장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왕궁의 서고에서 실제 문서를 몰래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위조 사면서를 만들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형리들이 죄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할 때
갑자기 말을 타고 온 관리가 나타나 왕의 사면서가 있다 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그 희열이 어떨 만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왕궁에서 확인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면서는 왕께서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죄수는 원래의 사형뿐만 아니라 문장 위조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위조한 것이 적발되면 고문이 더해졌습니다. 고뇌와 절망 속에서 위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심지어 왕궁의 내부자까지. 고뇌와 절망 속에서 위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심지어 왕궁의 내부자까지. 이렇게 되면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확대되었기 때 더 놀라운 것은 조직적으로 문장을 위조하는 집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의 양반 집안이나 관료 집단은 여러 사람의 관직 진출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위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왕궁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 또는 왕실의 내부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의 필체를 최대한 정확히 복사하고 관인까지 구해서 여러 명의 임명장을 한 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더욱 가혹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조직적으로 훼손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모자는 고문 끝에 능지처참사지를 찍고 목을 자르는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장 위조 범죄가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분제의 엄격함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벼슬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같았습니다. 벼슬을 하면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험해도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은 매우 어려웠고 합격한다 해도 임관벼슬을 얻는 것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위조 문장 하나면 그 모든 과정을 건넘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조를 적발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필체 감식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는데 뛰어난 서예가가 정말 정성껏 위조하면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왕의 최근 필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적발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벼슬을 얻을 수 있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유혹 앞에서 사형이라는 위협은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조선시대가 발전하면서 문장 위조에 대처하는 방법도 진화했습니다. 초기에는 왕의 친필만 믿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단계의 검증 체계가 생겼습니다. 왕이 친필로 쓴 후에도 궁궐의 기록관들이 확인하고 관련 관청에서도 재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중요한 명령은 특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조시대 이후로는 필체 감식 전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필체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위조본과 진본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처벌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고문과 사형을 넘어서 삼족 오족 본인과 가족, 친지까지 함께 죽이는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문장 위조는 왕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본 것입니다. 조선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왕권이 약해지자 오히려 문장 위조 사건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왕의 문장도 그만큼 위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범죄, 문장 위조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의 친필 문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현재의 절망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거의 대부분 적발되었고 그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화려한 관직의 꿈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족의 이름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왕의 문장처럼 보이는 것들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지 않는가?
조선의 문장 위조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한국사의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